만약 지금 당장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60세가 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찾아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따뜻하게 안아줄까요? 아니면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소리를 지를까요? 야 이놈아! 그때 그 차를 사지 말았어야지. 그때 애들 학원비로 다 쓰지 말고 내 밥그릇 좀 챙겨놨어야지. 하고 말이죠. 인생은 100m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100세까지 뛰어야 하는 이어달리기였습니다. 30대의 바통을 놓치면 40대가 힘들고 40대가 엉뚱한 길로 가면 50대와 60대는 말년고생이 됩니다. 오늘은 각 세대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미션과 절대 밟지 말아야 할 지뢰를 아주 적나라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챕터 1. 30대 가오잡다 골로 간다. 먼저 인생의 기초공사를 하는 30대입니다. 김대리와 박대리가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인데 삶의 방식은 정반대였죠. 김대리는 인생 한 번뿐이다라며 입사 3년 차에 전액 할부로 독일제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주말마다 오마카세 먹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좋아요, 뽕에 취해 살았죠. 반면 박대리는 뚜벅이 생활을 하며 월급의 50%를 무식하게 저축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고요. 남들이 너 그러다 늙어서 후회한다고 비아냥거려도 묵묵히 종잣돈 1억을 모으는 데 집중했죠. 10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김대리는 여전히 멋진 차를 타지만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고 전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매일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반면 박대리는 그때 모은 1억을 시드머니로 불려서 자가 마련에 성공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30대에 해야 할 것은 딱 하나,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통해 시드머니 1억을 만드는 겁니다. 투자의 기술보다 중요한 게 저축 근육입니다. 이 시기에 뭉친 눈덩이가 나중에 굴러가며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소비입니다. 30대의 명품과 외제차는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있는 척하다가 진짜 돈이 필요한 50대에 없는 놈 취급받습니다. 제발 30대에는 가오 잡지 마세요. 그 가오가 여러분의 노후를 잡아먹습니다. 챕터 2. 40대 에듀푸어의 늪. 인생의 헐이 가장 치열한 40대입니다. 이때 가장 큰 지뢰는 바로 자녀 사교육입니다. 최 부장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분은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새끼는 의대 보내야 한다며 본인 용돈은 5만 원 쓰면서 아이 학원비로만 월 300만 원을 썼습니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했죠.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노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집도 한 채 안 물려줄 거야? 그 말 듣고 최 부장님 소주병 까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4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 1순위는 바로 에듀푸어가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다가 여러분의 노후가 박살나면 나중에 자녀에게 짐만 됩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은 자산 증식과 제2의 명함 준비입니다. 30대에 모은 시드머니를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불려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40대입니다. 그리고 회사 명함 떼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임원달 생각만 하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진짜 실력을 키우세요. 40대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입니다. 챕터 3. 50대 묻지마 치킨집. 직장인의 황혼기 50대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맷집은 약해지는 위험한 시기죠. 이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조급함에 의한 묻지마 투자와 창업입니다. 은퇴를 앞둔 정 이사님 퇴직금 중간 정산받아서 지인이 추천한 대박당에 투자했다가 기획부동산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셨습니다. 또 어떤 선배는 평생 팬데만 굴리다가 퇴직금 털어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차렸다가 2년 만에 빚만 지고 폐업했습니다. 50대는 공격수가 아니라 철저한 수비수가 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부채 제로 만들기입니다.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거나 집을 줄여서라도 빚을 없애야 합니다. 3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이자 내는 건 버티지만 소득이 0원이 되면 10만 원 이자도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퇴직금 사용입니다. 누가 이거 투자하면 월 5% 준다고 꼬셔도 귀 닫으세요. 자식 결혼시킨다고 무리하게 억대 지원해주고 빈털털이 되지 마세요. 50대의 퇴직금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자식 폼 나게 결혼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부부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50대에는 제발 대박 꿈꾸지 말고 쪽박 안 차는데 목숨 거셔야 합니다. 챕터 4. 60대 꼰대와 고독사. 드디어 실전 은퇴 60대입니다. 이 시기의 승패는 현금 흐름과 관계에서 갈립니다. 두 종류의 60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자식한테 재산 미리 증여해주고 용돈 받으러 눈치 보며 전화하는 을의 60대이고 다른 한 분은 주택연금 신청해서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갑의 60대입니다. 60대에 해야 할 것은 현금 파이프라인 확정입니다. 깔고 앉은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꾸고 배당금 나오는 구조를 완성해서 죽을 때까지 내 돈 내가 쓰고 간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효도는 자식의 인성이 아니라 부모의 통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꼰대질과 사전 증여입니다. 내가 왕년에 부장이었는데 하면서 과거 계급장 못 되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납니다. 60대에는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제발 죽기 전에 재산 다 물려주지 마세요. 돈 틀어주고 있어야 자식들도 명절에 얼굴 한 번 더 비춥니다. 그리고 은퇴 후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리셋하는 게 60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오늘 30대부터 60대까지 이어달리기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듣다 보니 아이고 내가 저걸 놓쳤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30대에는 저축이라는 씨앗을 심고 40대에는 자산이라는 나무를 키우고 50대에는 그 나무를 지키는 울타리를 치고 60대에는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따먹으며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구간에 있든 오늘 말씀드린 지뢰만 피해가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세대별로 딱 한 줄씩만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 30대 외제차와 명품으로 가오잡지 말고 눈 딱 감고 시드머니 1억부터 만드세요.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둘, 40대 자식 학원비에 노후 자금 갈아 넣는 에듀푸어가 되지 마세요.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셋, 50대와 60대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리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 설계도에 붉은색 펜으로 밑줄 긋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준비된 노후를 위해 오늘 당장 나의 포지션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은퇴 파트너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뼈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